안녕하십니까. 임금 계산 및 4대 보험 실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농업법인 임평 손희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금 계산과 4대 보험 실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간략한 개요와 주의할 점, 그리고 사업주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또 저희가 실제로 임금 계산한 산정 사례들을 통해서 잘 주의할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분석을 통해 임금 테이블 세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왜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산정 사례를 통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시간 분석을 통해 임금 테이블 세팅이 필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분석을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법정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신고 예방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실 수 있고, 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9,620원인데 이것보다 덜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위반도 1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걸 어겨서 근무 스케줄을 짜시는 사업주분들께서 많고, 저희는 항상 그걸 지적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근로시간 분석을 통하지 않으면 확인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분석을 통해 임금 테이블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근무시간 분석을 통해 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 체불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평일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잔업을 하고, 또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임금 지급을 250만 원으로 할 때, 여기는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여 산정 대상 근로시간, 여기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61시간에 최저임금이 9,620원을 곱하면 251만 원인데 월 지급임금은 250만 원이니까 1만 원 가량 임금 체불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부담도 안을 수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 체불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자문사 중에 치과의원이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통해서 실제 근무시간 산정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A치과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수금 9시 반부터 퇴근 19시에 하고 휴게시간 1시간 반에서 월수금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9.5시간이고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19시간이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근무합니다. 주당 실 근로시간은 47시간이며 월별 근로시간을 한 달 평균 4.345위주로 산정했을 때 약 205시간에 해당되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법정 근로시간 위반은 없습니다. 네, 이제 주휴일을 포함한 급여 산정 대상 근로시간이 255시간이고, 월급을 350만 원으로 했을 때 기본금은 287만 1,000원 이상 나가야 되고, 연장 근로수당은 628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62만 8천 원 이상 지급하여야 됩니다. 최저시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급여 208.6시간에 9,620원을 곱한 기본급 6,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수당 45.6시간에 9,620원을 곱한 43만 8,909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지급했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자문업체 중에는 제조업이 제일 많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격주로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무시간을 산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10시간씩, 그러니까 8시간에 잔업 2시간씩 하는 경우 총 근무시간은 평일 같은 경우는 50시간이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지만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2시간만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주당 실 근로시간은 52시간에 해당되고, 이는 법정 근로시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월별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평균 4.345위주로 했을 때 226시간이고, 급여 산정 대상 근로시간은 287시간이며 기본 급여는 209시간,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은 78시간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월급제 350만 원의 근로자라고 했을 때 기본급 254만 5천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수당은 95만 4천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했을 때 기본급 206천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수당은 75만 2천 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들은 크게 보면 소득세, 4대 보험, 그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하고 소득세인데 먼저 4대 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공제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사업주 4.5, 근로자 4.5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의 9%이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은 미공제됩니다. 만 65세까지도 이미 가입이 가능하고 이미 가입 시에는 사업주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여율은 7.09%고 사업주는 3.545%, 근로자 3.545%, 보수 월액의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안에 따로 항목이 시설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의 12.81%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 0.9, 근로자 0.9 합쳐서 1.8%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주에게만 부담되는 특별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 해서 이 부분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 150인 미만 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0.25% 사업주가 또 따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요율도 없고 사업 종류별로 또 차등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 자문사 중에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해서 봤을 때 제조업은 0.7에서 1.5%, 그 다음에 서비스업, 기타 사업에 포함된 서비스업의 경우 0.7에서 1%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 입사자가 발생했을 때 4대 보험을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시는데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 입사한 달에는 미공제됩니다. 만약에 1일날 입사한 1일 취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공제되게 되며 고용산재는 1일 취득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합니다.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정상적으로 공제하지만 퇴직월 해당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미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 세액표인데 이걸 바탕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 징수 세액을 급여와 부양가족수로 나눈 표입니다. 보시면 복잡하고 워낙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도시근로자 1인 평균 근로소득인 3,106만원을 구간으로 잡아서 표를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 들어가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 1인 평균 소득이 316만원이라고 했을 때 316만원, 만약에 부양가족이 한 명이다 그러면 88,000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요. 8세 이상 20세 자녀 숫자랑 실제 공제 대상 숫자를 합쳐서 공제 대상 가족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한 명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4인 기준이라 하면 4인 기준에 해서 공제 대상 수가 늘수록 특히 4인 이상부터 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한번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또 3,380만 원의 경우 부양가족이 한 명일 때 11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5명일 때는 38,500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에 뭐 관련된 질문 마치면서 관련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